이게 이제 아까 하셨던 소프트뱅크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파편화돼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네, 이거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이제 얘기가 파편화돼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담보 자산으로 처음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랑 테더랑 비트넥스가 21 캐피탈이라고 30억 달러 규모로 이제 투자 벤처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브랜드 루튼이 이제 아들이 한 건데 원래 이게 20억 달러로 기사가 나오고 흐트러져서 막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도화돼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담보자산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올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허가를 맡았고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으로 나와서 발맞춰서 했고요. 테더가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소프트뱅크가 자본금이 9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넥스가 이제 6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담보 자산으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약간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하게 이제 하고 추가로 전환사채 3억 5천 달러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사모펀드를 2억 달러 조달 계획하고요. 전략적인 의미는 약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벤치마크를 할 약간 이런 모델로 한다고 합니다. 약간 특이하게 이제 시작하는 약간 벤치마크이고 하고 이게 이제 미국 대형 브로커지 기업이랑 캔터 피터라이즈라가 하는 약간 이런 개념을 해서 21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30억 달러 규모로 이제 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런칭할 계획이라고 하고 어쨌든 한 개당 8만 5천 달러 기준으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런칭을 하게 됐다라고. 그 얘기군요. 예, 네. 요렇게 여기 이제 기사가 두 개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요게 두 개 섞여서 나왔고 요게 이제 담보 자산으로 요걸 이제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이제 해서 두 개가 섞여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어쨌든 아들이 어쨌든 주도하는데 여기 보면 상무장은 하워드 러턴이 여기 어떤 또 대주주로 나온다는 기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한쪽 기사는 여기 보시면 디크립토 기사는 요게 달라요. 이건 대출 담보 자산 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한쪽에서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 기사를 섞어서 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네, 섞어서 해야지 기사가 돼서 이게 서로가 이제 헷갈리는 기사가 되어서 이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으면 이게 한쪽은 대표가 다르고 한쪽은 또 대표가 달라요. 대주주가 아버지고 아들이 여긴 대표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으면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럼 이해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비트코인을 담보자산으로 제도를 실험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자산으로 된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가치가 있고 이게 어쨌든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이게 제도권으로 들고 이게 사실 금이나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걸 이제 어쨌든 화폐로 인정을 좀 해준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상품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ETF라든가 뭐 어쨌든 파생 상품으로 향후에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인정해주는 거고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향후에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어쨌든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껴있지도 않고 우리 지금 ETF도 안 나와 있죠. 한국에. 네네네네. 허가도 안 되죠. 아니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예. 언제 됩니까? 모르겠어요. 주기영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건 모르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식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 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요. 잠깐만요. 제 걸 받아서 해야겠습니다. 저는. 자, 제 거를 받아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소식 중에 제일 의미가 있는 소식 같은데 오픈AI가 크롬을 매각하면 인수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오픈AI가 구글 크롬 매각하면 인수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색의 입구를 AI가 가져오겠다는 전략적 선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롬은 단순한 브라우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 엄청나게 몇억 명이 쓰고 있는 건데 크롬을 가진 자가 기본 검색을 어쨌든 지배하는 거 전 세계 60% 이상이 사실은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오픈AI가 크롬을 인수하면 뭐 챗GPT 기반의 검색이라든가 AI의 환경을 기본값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그 법원에서 얘기한 거라 사실은 이게 그 직접 그 오픈AI 이사가 법원 가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얘기를 한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크롬 인수 시사 발언은 사실 오픈AI가 독립적인 어떤 채널을 확보하고 구글과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면서 상당히 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구글 입장에서. 그럴 것 같고요. 구글에 대한 독점 규제에 대한 해법을 어쨌든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반독점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법으로 뭔가 제시한 게 아니면 이게 물밑으로 뭐 작용이 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자기네들이 그 선언도 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뭐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했었는데 뭐 거기에 또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브라우저를 가져오는 순간 이게 어쨌든 중심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권력의 판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반독점에 뭔가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픈AI는 뭐 MS의 빙이나 윈도우 생태계에 의존해왔지만 만약에 이게 바뀌면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요. 네. 네. 그럴 것 같고 일단은 크롬을 인수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고 조건부로는 예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8월쯤 결정이 날 것 같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현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갑자기 재밌어지네요. 샘 올드만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데요. 무섭다 무서워.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요 얘기 먼저 해드릴까요? 요 얘기가 아닌데 잠깐만요. 요 얘기 먼저 할게요. 이게 슈가 이즈 포이즌이라고 로버트 케네디가 얘기를 했거든요. 설탕이 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이고. 탕후루나 말하는 야. 미국에서 퇴출될 것 같은 생각. 중국 거라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분 자체가 이건 제가 재밌으라고 이제 적은 거고요. 네네네네. 제가 제목 장사하려고 적은 거고요. 네네네네. 이분이 되게 이런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설탕은 독이다라고 인공색소를 전면 제거하겠다고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탕후루나 마라는 안 먹어요. 이거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뭐 만드는 것 자체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른대요. 중국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색소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웬만하면 특히 탕후루는 잘 먹지 마세요. 예, 달달한데 그 설탕은 독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담배와 유사한 유해 물질을 규정했던 성이고요. 단순히 레토릭이 아니라 향후에 식품이나 라벨링이나 세금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식품과 이제 공공에 대한 정식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공색소거든요. 인공색소에 대해서 이제 제거하겠다는 거라 이제 대형 브랜드 네슬레라든가 크래프트 하인즈라든가 펩시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먹는 게 밋밋해질 것 같아요. 미국 제품에. 예, 밋밋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건강이라든가 ADHD라든가 비만 이런 거 미국 사람들 많이 날씬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인공 감미료 같은 거 못 먹겠네요. 저는 모르죠. 전 원래 그런 걸 잘 안 먹어요. 안 먹지네. 네. 안 드시나요, 아예? 저 뭐 단 걸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시네. 그래서 날씬하시군요. 민간 차이에서 이런 게 이제 식품 규제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이제 그 식품뿐만 아니라 제약이나 화학이나 이런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학 제품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변화가 많을 것 같고요. 이 케네디 가문이 이런 데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자본과의 어쨌든 대결 구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공 담론이 되고 정치적 프레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식생활이 이제 색으로 먹는 음식의 시대가 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색으로 이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무색으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치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색소 제품이 등장할 것 같고요. 클린 라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첨가물 없는 식단이 원재료식 기반의 어쨌든 메인스트림이 이제 될 것 같고요. 유럽식 이런 게 많거든요. 유럽식으로 식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 들고 우리나라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이제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색소 풀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올라도 건강을 택하겠다는 소비자의 선택 싸움이 이제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그 판사가 이제 VOA가 이제 좀 있거든요. 미국 공영 언론의 보건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떨어진 걸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VOA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제가 옛날에 한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판결도 나왔습니다. 보건 명령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해외 뭐 쓰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트럼프 정부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이 아니다. 홍보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고 요 빈자리를 이제 중국이 차지한다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제 강하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요런 빈자리를 이제 트루소셜이라든가 SNS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요 자리를 빈자리를 공영 국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른 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하고 있고 이제 요 가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메리칸 퍼스트라는 것들을 이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체하려고 있고 미국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음모론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이분은 트럼프는 재임 기간 내에 VOA하고 NPR이라고 있거든요. NPR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여기 약간 자유주의 약간 이런 거거든요. 민주주의 쪽이 약간 선한 이런 PBS라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좌판형작으로 되게 싫어하세요. 세금으로 정부를 공격합니다. 라고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를 공격하기 때문에 짐이고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정부를 공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적 무기라고 생각해서 이게 선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매체는 필요 없다라고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해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은 필요 없다. 신자유 포퓰리즘의 철학이기 때문에 싫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공영 언론보다 우파 미디어, 폭스, 뉴스맥스, 이런 트루소셜 이런 것들만 존재해야 돼. 이런 분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이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영방송이 국가가 운영 자유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데 자유시장에 맡기고 자기가 광고를 엄청 줍니다. 구구 자유 언론들, 뭐 트럼프식 포퓰리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소프트 파워보다 이제 하드 메시지 중심의 대외 전략을 하고 있으면서 어메리칸 퍼스트 말씀드린 대로 직설적인 외교라든가 상업적 압박, 플랫폼형 미디어를 선호하면서 부여회처럼 느슨하고 공공성의 어떤 중심의 소통 방식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브랜드가 명확한 어떤 미디어를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해체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스나 뉴스맥스 제가 말씀드린 뉴스맥스 엄청 세거든요.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OANN 이런 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략가 파트너로 해서 이제 광고 많이 밀어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플랫폼 자신이 하는 트루소셜 마가라고 있어요. 생태계를 이제 활용해서 자신이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정보전 수단의 민영화를 좀 하려고 하고 이제 계약형 전환 X 있지 않습니까? X. 네. X에 돈 많이 밀어주고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요. 저 오늘 방송하면서 소리를 막 너무 에너지를 썼어요. 왜 소리 지르세요? 그 뭔가 오늘따라 뭐 하고 싶으세요? 예, 막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힘이 생방송에 제가 너무 에너지를 써서 이거 생방송인데?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 정규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해주세요. 아니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 트럼프 정부인 기업 테슬라와 메타가 오히려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예, 알죠. 오늘 실적 발표 났잖아요. 네. 테슬라 났죠. 72% 테슬라. 급감했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알죠. 올해 메타는 70억 달러 적자 볼 것 같아요. 예. 대박이다. 네, 대박입니까 그게? 대박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걸? 대박인 거 오늘 표현이 잘 적당하지 않으시면 아나운서답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거 유행 그건데 MZ들이 많이 그래요? 하는 거. 약간 좀 세대가 그래서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박일 땐 좋을 때 대박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요즘에는 이제 많은 거, 그러니까 약간 합성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정규 그 단어는 아니죠. 네. 네, 아나운서에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저 방송에서는 안 해요. 여기는 이제 약간 너튜브니까 좀 편하게 할 수 그런가요? 있어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친정부인데 사실은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사실은 친 트럼프 기업이고 이제 미럴 관계인데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일하게 상장 기업이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 유일한 가지고 있는 그 기업 중에 유일한 상장 기업인데 71% 1분기에 매출이 급감했고 메타도 사실은 상당히 친한데 올해 광고가 70억 달러가 감소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인 거. 사실 메타는 중국계 광고주가 많은데 이게 중국 광고를 하다 보니까 관세, 교육 긴장이 되고 기업 마케팅이 축소되고 광고 매출이 타격을 받았고요. 테슬라는 중국 최대 생산기지 상하이가 제2 소비 시장입니다. 그런데 관세로 인해서 미중 관계 악화되고 보복 심리가 있고 가격 경쟁 상실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건 친한 거고 사실은 이제 기업 실적 악화, 실적 악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장 친화적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사실상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에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이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 신뢰 문제가 조기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시장 간의 신뢰가 단절되는 구조 신호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올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는 지금 어쨌든 FTC 어쨌든 그 역공을 계속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오늘 뭐 도지부에서 자기가 뭐 전념 안 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도지부 완전 손을 떼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분이 뭐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자기 뭐 그 다자녀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SD가 사실 그 상용화가 만만치가 않고 옵티머스도 연기됐더라고요. 네, 옵티머스도 연기되고 그래서 다 연기하더라고 이분은. 그 일론 머스크 이후로 연기 포스트폰이 요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분. 네, 포스트폰이 요즘 이분의 단어인 것 같아서 연기가 이분의 단어인 것 같아서 계약 취소 아니면 연기가 이분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단어가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씁쓸합니다. 그래서 친한 것과 매출 증가는 뭐 여러 가지 그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 숫자입니다. 318, 310, 328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절감했다는 그 돈입니다. 올해. 네, 엄청나게 많이 줄였죠. 얼마입니까? 저 계산해 볼게요. 318, 310, 318, 328 달러. 얘기 계속 해보세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3억 1,831만 328달러인데요. 이걸 절감했다고 했는데 사실로 입증되지가 않았습니다. 채용 및 브랜딩 관련해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이제 절감했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월 오브 더 리셉션 데이터베이스의 5번째 큰 절감 항목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 절감 주장에 여러 문제가 좀 제기되는데 계약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입니다. 해당 계약은 실제 체결되지 않았고 단지 제한 요청서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이뤘다기 보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지 계약서에 구체적인 문서나 증빙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척슈머 상원 원내 이런 문서 없이 도지의 절감 주장이 검증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된 절감액도 좀 있는데 도지의 80억 달러 뭐 주장했는데 이것도 뭐 800만 달러로 불과하다라고. 4,500억이에요 하나로. 네. 4,500억. 그러니까 80억 달러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은 뭐 800억 달러인 게 많고 이런 사례가 이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사실 이게 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사랑의 뭐 그런 요 달러만 없으면 무슨 그런 신호 같잖아요. 뭐 좌표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좌표가 아닙니다. 어쨌든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분.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치적 브랜드 같은 약간 그런 이건 그걸로 해도 되겠어요. 그 티셔츠 안에 찍어갖고 티셔츠 만들어 입어도 되겠습니다. 예. 도지부에 찍어서 돌리지 그랬어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씁쓸합니다. 좀 매일 도지부하고 트럼프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만 얘기해서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듭니다. 그만 얘기하고 싶네요. 요즘은 샘 올드만 얘기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얘기 샘 올드만입니다. 오클로 이분이 이제 오클로 뭔지 아시죠? 스타트업 원자로 스타트업인데 이걸 왜 한지도 아시죠? 네. 근데 이거 이사장직을 사임한 됩니다. 이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물러난다고 하네요. 이해충돌 왜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뭐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뭔가 이 색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SMR 역할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시장 반응은 오히려 뭐 하임했더니 11% 하락했대요. 주가가. 그 리더십 부재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주식을 팔아야 되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올드만 씨한테 전화. 예, 알겠습니다. 네. 메일 한번 보내볼게요. 네. 연락처 아세요? 메일 주소 알아요. 아 그래요? 올드만 씨 주소 아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하는 것 같고 이제 AI 시대에 에너지 문제가 본격화됐다라는 신호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 때문에 잠깐 전해드렸고요. 이해 방지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좀 요거까지 신경 쓸 일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구글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좀 전념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면 플랫폼 만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그걸 완수하지 못하면 실제로 완수하지 못하면 돈을 좀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거에 전념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샘 올드먼을 압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 이사회 의장직도 중요하겠지만 그 하반기에 어쨌든 소프트뱅크의 그 400억 달러의 돈을 다 완수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구글 이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전념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뭐 이해 방지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샘 올드먼이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주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미디어가 크립토닷컴하고 손잡고 디지털 ETF 진출한다.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좀 해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네. 왜 안 해주셨습니까? 오늘? 주사가 좀 덜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스커트 피펜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이게 오늘 제가 잠깐 조사하는데 NBA 시카고 불스의 전설적인 스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커트 피펜이 이번에 암호화폐 메시지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자신의 X 계정의 단 두 마디에서 스터디 비트코인이라고 썼어요. 이게 이제 마이클 조던 아시죠? 네. 마이클 조던하고 양대 같이 했던 그때 당시 시카고 불스를 그걸 이끌었던 분인데 이번이 비트코인을 공부하라고 짧게 이제 강한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이분이 팔로워가 72만 명이에요. 이분이 이게 좀 약간 이 야사인데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드리면 비트코인은 이제 꿈에 나타났대요. 사토시 나카모토 꿈에 나타나서 비트코인 상승을 전망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20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그랬다고 합니다. 나가네요. 네. 네. 예. 재밌는 야사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랩소디 오늘 또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셔서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또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